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 3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수학쌤 달수쌤이고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린이날 서점에 잠깐 갔었는데 학생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문제집도 사고 또 재밌는 책도 사고요. 우리 채팅창에도 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등교하기 전에 좋은 책들 여유롭게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공통 인수로 묶는 것과요. 인수분해 공식 1번과 2번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완전 제곱식과 합차 공식에 대해서 했었고요. 각각의 유형들의 문제 한번 풀어봤었는데 어떻게 어렵진 않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다뤄볼까 하거든요. 조금만 긴장해서 선생님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잘 따라오실 수 있죠? 좋아. 예연이도 잘 들어왔고 로키도 있고요. 바보도 있네요. 좋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가볼 테니까요. 함께 해봐요. 자, 오늘은요. 반코까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 들어있는 경우에 어떻게 풀지 선생님이 반코까지 주었었거든요. 그 반코까지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반코까지입니다. x의 값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 루트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빼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를 간단히 하라는 문제였었죠. 자, 요거 어떻게 풀었을까요? 눈치상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보이시나요? x 앞에 개수값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로 모두 들어와 있죠. 자, 루트 안에요. 식을요.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도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식 이제는 조금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준호가 벌써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다음과 같은 준식이가 바뀌게 되죠. 루트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제곱근의 성질에서 어떻게 썼냐면 루트 안에 제곱이 붙어 있으면 절대값으로 나온다는 얘기 그쵸? 했었는데요. 자, 절대값으로 바꾸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절대값은요. 그 절대값 안의 값이 양이거나 0일 때는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요. 음일 때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주어져 있는 이 절대값들의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x의 값이 1과 2 사이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x의 값은 1과 2 사이에 있는데 x-1과 x-2의 값이 음이냐 양이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등식에서요. 각각의 모든 항에서 변해서 1씩 빼봅시다. 그럼 x-1은 0과 1 사이에 있죠.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인지 음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양이네요. 그쵸? 이번에는 x-2가 음인지 양인지 결정해 볼게요. 자, 주어져 있는 부등식에서 모든 변에서 2를 뺐습니다. 그러면 1에서 2 뺐으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2에서 2 뺐으니까 0이죠. 그렇죠. 따라서 x-2는 음수입니다. 자, 결정했어요. 자, x-1은 양, x-2는 그럼 절대값을 벗기게 되면 x-1은 그대로 나오고 x-2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죠.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게 되므로 x-1, x-2로 식이 정리가 되고요. 따라서 x와 x끼리 동류한 계산하면 2x, 상수항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잘 풀어보셨나요?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 우리 수학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고 문제집마다 있는 문제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고득점 100점까지 달려가시려면 꼭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할 내용 살펴볼까요? 자, 오늘은요. 인수분해에 3번과 4번 공식 한번 해볼게요. 3번, 4번 인수분해 공식 적용되는 예들도 좀 풀어보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각각의 4가지 개념 활용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3번, 4번은요. x제곱 앞에 개수값이 1인 경우 그리고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 인수분해 지난 시간에 빠르게 진행했었는데 이번 시간은 각각의 조금 예를 더 많이 들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4가지 적용되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의 x에 ab라고 되어 있는 식이요. 이 식은 x제곱의 개수의 값이 1이고 x 앞에 더한 값, x 뒤에 곱한 값이 있지요. 자, 이 녀석들 인수분해하면 상수를 분해해서 a 곱하기 b로 나타내고 그 합이 x 앞에 개수에 있으므로 그대로 쓰면 된다 그랬죠.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된다. 자, 그러면 얘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라고 하네요. 현석이가 얘기 잘 해주고 있는데 우리 계속 해봅시다. 자, 상수항 2를요 인수분해하면 1과 2가 됩니다. 그쵸? 그런데 x 앞에 있는 개수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곱한 결과의 값이 양일 때는 양과 양을 곱했을 때도 양이지만 음과 음을 곱했을 때도 양이기 때문에 x 앞에 개수값이 음이면 둘 다 음을 붙여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두 개를 합한 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예 한번 살펴볼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인데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은 1이고요.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수는 2와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보니까 x의 개수의 값이 음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를 둘 다 붙여주셔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x-2, x-3으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예은이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도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요. 자, 그러면 8을 인수분해 하게 되면 8을 분해하게 되면 8, 1은 8 또는 4, 2, 8이죠. 4, 2, 8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 2, 8 쓰시고 곱했을 때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지요. 그런데 x 앞에 개수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큰 곳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두 개 더했을 땐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요. 따라서 그대로 쓰면 되겠죠. 좋아요. 092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로 이렇게 인수분해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y가 붙어 있는 식입니다. 선생님이 y 붙어 있는 것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었죠. y는 나중에 인수분해 후에 써주기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자, x제곱 x로 내림차순 써주고 마이너스 10을 분해합시다. 1 곱하기 10도는 2 곱하기 5죠. 자, 중간에 있는 값이 3인 걸 봐서는 2 곱하기 5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고요.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인 걸 봐서는 작은 곳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인수분해 다 끝났습니다. 가로로 쓰면 끝나거든요. 어떻게? x 플러스 5y, x 마이너스 2y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준혁이, 준호, 예연이, 092 잘 대답하고 있네요. 자, 계속 갑시다. 자, 이번에는 x제곱 앞에 개수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x제곱 앞에 개수값, 상수값이 있기 때문에 상수항에 있는 값과 x제곱 앞에 있는 그 상수를 각각을 분해해 주셔야 돼요. 자, 분해해 볼게요. 자, 분해하고 각각의 대각선의 곱의 합이 x 앞에 있는 개수값으로 존재할 때 얘네들은 가로로 ax 플러스 b, gx 플러스 d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얘도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조금 나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가볼게요.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해라. 자, x제곱 앞에 개수의 값이 1이 아니죠. 따라서 2도 분해하고 1도 분해할 겁니다. 자, 2는요? 1은 2죠? 1은요? 1, 1은 1. 대각선으로 곱해볼까요? 1, 1은 1, 2, 1은 2. 두 개 더했더니 3이 나왔네요. 따라서 그대로 쓰면 끝나죠. 1x, 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1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예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수를 가져와 봤는데요. 6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식이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이 수를 나눌 때요. 6이라는 수는요. 16으로도 분해가 되지만 23으로도 분해가 되잖아요. 뒤에 있는 상수도 16, 23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분해가 되다 보면 사실은 바로 답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뭘 작성할 거냐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를 작성할 거예요. 뭘 작성한다고요? 표요.
왜 표를 작성하는지 한번 문제통에서 알아볼게요. 자, 이제 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에 있는 상수들을 각각을 분해해서 표 안에 넣습니다. 이때 부호는 신경 쓰지 않아요.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요. 자, 일단 가져와 볼게요. 6이라는 수는 16, 6이라는 수는 16으로 분해가 되니까 16, 16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곱해 보죠. 대각선 곱했더니 6일은 6, 6일은 6. 그럼 이 두 개의 숫자 나온 것으로 부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5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5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법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위치를 1과 6을 바꿨어요. 6, 1, 6, 6, 1. 대각선으로 곱하면 36과 1이거든요. 36, 1로는 5를 만들 수가 없죠. 이번엔 또 한번 앞에 있는 6을 2와 3으로 분해해 볼게요. 자, 대각선으로 곱하면 2와 18. 2와 18이라고 하는 이 두 수를 가지고 5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죠? 자, 지금 굉장히 지루한 방법을 계속 쓰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를 작성해 가는 과정은요, 문제 하나를 푸는 거지만 이 문제 하나에 표가 여러 개가 나오다 보면 이미 우리는요, 이 문제 속에서 벌써 세 문제를 다 푼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이런 표를 많이 작성할수록 인수분해를 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문제 4번. 3, 2에다가 6, 1 자리 바꾸죠. 그럼 3, 1은 3, 6, 2, 12. 12와 3으로도 5를 만들 수 없어요. 12와 3으로 만들 수 있는 수는? 그래, 9 아니면 15이겠죠. 자, 이렇게 눈치가 시작된 거죠. 아까 누군가가 눈치 게임이라고 했나요? 자, 계속 갑시다. 자, 방법 5는요. 이번에는 앞의 수도 3, 2로 또 뒤의 수도 3, 2로 분해해 봤습니다.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6하고 6이죠. 6, 6을 가지고는 5 못 만들어요. 12 또는 0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정말로 자리를 바꿔서 3, 2, 2, 3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4, 2, 4고요. 3, 3은 9. 4하고 9하고는 5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럴 때 각각의 그 대각선으로 썼던 수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 볼게요. 3, 2, 2, 3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가져왔어요. 자, 이제는 부호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2와 3을 곱해서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거든. 그런데 이때 마이너스 붙여줘야 할 값은 x 앞에 개수의 값이 음이기 때문에 곱했을 때 큰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3에 마이너스 붙이면 3, 3은 9죠. 마이너스 9. 2는 4.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마이너스 5 있습니까? 있죠. 그럼 어떻게 가로로 쓰면 끝난다. 어떻게? 3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됐네요. 이 표를 작성하는 과정은 처음에는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요. 이걸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표 작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수가 복잡하게 나왔을 때는 아, 이거 너무 귀찮고 싫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기회가 왔군이라고 생각하시고 표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써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몇 번만 하게 되면 인수분해 문제를 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다른 예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x제곱 앞에 개수가 붙어 있고요. y도 붙어 있습니다. 자, y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 3하고 2. 그냥 인수분해 할 수도 있지만 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3은 1, 3. 2는 1, 2로 분해가 되죠? 자, 여기 표에다 한번 작성해 볼게요. 1, 3, 2, 1 쓰시고 대각선으로 곱한 값은 2하고 3입니다. 2하고 3으로 만들 수 있는 건 1, 뭐 마이너스 1 또는 5 이런 것들 만들 수 있죠. 7은 만들 수가 없겠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 3, 1, 1, 2 순서 바꿔서 써서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1, 1은 1, 3, 2, 6이니까 1하고 6은 7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한다고? 식으로 가져옵니다. 얼마를? 3, 1, 1, 2를 대각선으로 가지고 온다. 자, 그렇게 되면 3, 1, 1, 2에다가 부호를 결정해야 하는데 x 앞에 있는 개수의 값이 마이너스야. 그런데 뒤에 있는 값은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지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인수분해 쓰기만 하면 되네요. y 값이 있을 때, 풀 때는 y를 무시하지만 답을 쓸 때는 반드시 y를 써줄 것. 따라서 3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2y로 인수분해 해주게 됩니다. y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와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수가 있을 때 우리 인수분해 해봤는데요. 특히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닐 때 인수분해 하는 방법, 초반에는 꼭 표를 작성해서 문제를 풀어온다. 물론 익숙해지면 이제 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표를 이용할 것. 자, 그러면 이런 개념 가지고 우리 개념 활용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인수분해 될 때, 문제 속에서 인수분해 될 때 상수 구하기라는 문구가 있으면요. 이건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그냥 인수분해 하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문제로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된다고 합니다. 이때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해라. 물론 이때 a와 b는 크기가 a가 크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인수분해 하라고요. 자, 인수분해 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을 인수분해 하게 되면 그러면 16을 분해하게 되겠죠. 2와 8로. 가운데 있는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큰 값에다 마이너스 붙여준다. 그리고 가로로 쓰면 끝나겠네요. 그러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8로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이때요. 이 인수분해된 식이 뭐라고 그랬어?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된다고 했었으니까 a 값은 얼마일까? a가 크니까 2, b는 마이너스 8로 이렇게 값을 정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여기까지 문제를 끝내면 안 되죠. 구하려고 하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a-b는 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따라서 10이 된다라는 것이죠. 한 문제 더 해볼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인수분해 될 때 똑같이 a-b의 값을 구해봐라. 해보시겠어요? 잠깐 기다려 볼까요? 선생님 또 채팅창, 반가운 채팅창을 좀 살펴봐야지. 보자. 아우, 세상에. 문과, 이과 얘기가 여전하구나. 그쵸? 좋아요. 현석이가 답도 달아주고, 준호도, 예언이도 좋아요. 좋습니다. 자, 요거 문제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빠른 학생은 벌써 구하셨나요? 좋아요. 자, 준식이를 한번 써보죠. 준식이는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고 이 식을 인수분해 하게 되면 5라는 값은 1과 5로 분해가 되죠. 따라서 1, 5고요. x의 개수값이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끝났습니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5. 이때 이 값이 x 플러스 a, 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a는 마이너스 1, a가 크다고 했으니까요. b는 마이너스 5고요.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따라서 4가 되겠네요. 죽을 수 뭡니까?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개념 활용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서 인수로 가질 때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대각선으로 써라 입니다. 무슨 말이죠? 문제로 만나보시죠. 자, 다음 문제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이라는 이 식이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질 때 a의 값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인수분해 식도 알 수 없는데 갑자기 a를 구하라고 하면요. 자, 이 문제에서요. 인수로 가질 때라는 말이 있죠. 인수로 가지면 무조건 대각선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작성을 해보죠.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6이라 쓰고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x 앞에는 무조건 1이 와야 될 것 같고요. 6에는 마이너스 2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자, 얘 1하고 어떤 수하고 곱해야 2가 나오지? 2, 그쵸? 자, 마이너스 2하고 어떤 수 곱해야 6이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6이 나올 것 같아? 그치.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인수분해 끝났네요. 그러면 x-2에 2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자, 이 식을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식이니까 전개해 줘야죠. 전개하게 됐을 때 a의 값은 먼 것과 가까운 것을 곱해서
합한다고 곱셈 공식에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 x제곱 쓰시고 x의 앞에 있는 계수값은 1, 3은 3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니까 2, 2, 4. 따라서 3에서 4를 뺀 값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즉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로 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준호가 보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몇 번 해보다 보면 100% 맞는 문제의 답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가진다. 자, 똑같은 문제인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인수로 가진다고 했을 때 상수 a값 어떻게 구할까? 맞아요. 헷갈리죠. 좋습니다. 계속 해볼까요? 답이 나오고 있나요? 자, 다음에 주어져 있는 준식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를 그냥 쓴다. 인수로 가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대각선으로 쓰는데 x 마이너스 4니까 x쪽에 쓸 값은 1, 상수 쪽에 쓸 값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1에다 뭐 곱하면 2가 되지? 그래, 2. 자, 마이너스 4에 뭘 곱하면 4가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럼 끝났네요. 인수분해 어떻게? x-4에 2x-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어떻게 한다고? 전개한다고.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2x제곱에 먼 것과 가까운 것을 곱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1, 2, 4, 8에 마이너스 붙여 있으니까 마이너스 8에 x 플러스 4고요. 자, 이 값은 얼마가 돼?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4가 되니까 따라서 a의 값은 얼마? 네,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떼버리니까 a는 9가 된다는 거죠. 자, 구하셨나요? 좋습니다. 아주 잘 구하셨어요. 이때 주의할 사항은 뭐지?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9지 a가 9는 아닙니다. 따라서 a의 값은 9예요. 자,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작은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문제 유형 꼭 풀어보기. 세 번째 유형입니다. 다항식의 공통인수. 이 공통인수라는 말이 나오면 인수분해 후에 같은 것을 찾아본다입니다. 이것도 문제통에 만나보죠. 좋아요. 두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와 5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의 공통인수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인수분해 해야겠죠? 자, 첫 번째 식 인수분해 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4는요. 14가 7, 2, 14로 분해되죠? 자, 마이너스는 x 앞에 개수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큰 수에다 붙여주겠네요. 자, 그럼 인수분해 끝났네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5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하라고 하네요. 자, 요거 인수분해할 때 조금 수가 복잡한 것 같아요. x제곱 앞에 개수가 있죠. 5를 분해하는 건 1호도 되는데 4는 1, 4, 4, 1, 2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뭘로 작성할 거냐면 표로 일단 작성해 보겠습니다. 익숙해지면 표는 필요 없어지겠죠? 자, 일단 표로 작성을 하면 자, 방법에 자, 5하고 4 부호는 떼고 가져온다고요. 자, 5를 분해하면 1호, 4를 분해하면 1, 4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곱하죠. 그럼 5일은 5, 4일은 4. 자, 5와 4로 8 만들 수 있을까? 아니,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순서를 바꿔볼까? 1, 5, 4, 1. 대각선으로 곱하면 1, 1은 1, 5, 4, 20입니다. 마찬가지로 20과 1을 가지고는 8을 못 만들겠죠? 이거는 뭐 19라든지 21 이런 수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4를요, 2로 이렇게 분해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 1, 5, 2, 2 이렇게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곱하게 되면 5, 2, 10, 2일은 2, 10하고 2는 8을 만들 가능성이 높네요. 자, 이때 어떻게 한다고? 이 대각선으로 쓴 수를 문제 속으로 가져옵니다. 1, 5, 2, 2 가져올게요. 자, 가져왔더니 보니까요. 대각선으로 곱한 값, 그것이 합이 8로 나와야 되는데 부호가 플러스죠. 어딘가 하나에는 곱한 값이 마이너스 4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는데 결과 x의 개수의 값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작은 것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1하고 2를 곱한 마이너스 2. 따라서 5, 2, 10 되고요.
1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8, 여기 왜 마이너스 8이지? 플러스요. 플러스 8로 수정할게요. 플러스 8이 나오게 됩니다. 자, 플러스 8 나왔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치?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x 플러스 2, 5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자, 그러면 두 개의 식을요, 인수분해를 했으니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2, 5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된 식에서 공통인 인수, 공통으로 곱해진 거 찾아봐. 그랬으니까 두 다항식의 공통인수는 x 플러스 2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요, 인수분해를 여러 문제를 출제하고 싶은데 그런데 문제를 한 문항밖에 남지 않았어. 그럴 때 선생님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 개의 식을 가지고 오고 각각의 공통인수 찾아볼래. 그래서요, 이런 문제들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가져온 문제들은요, 중간고사를 본다든지 학교 시험 내지는 뭐 다른 시험이 있을 때 꼭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니까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 꼭 풀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공통인수 찾는 건 인수분해 후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것들을 찾아낸다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유형 볼까요? 잘못 보고 라는 말이 나오면 잘된 것을 보기. 자, 이 유형은요, 방정식에서도 잘 나오고 부등식에서도 잘 나오고 심지어는 함수에서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인수분해에서도 나왔으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문제 속에서 잘못 보고라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잘된 것만 보기.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죠.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것들만 보기보다는 그 안에서 잘된 것을 찾아서 잘된 것만 보고 사는 것이 더 좋겠죠. 자, 문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달수가 어떤 식을 2차 분해하는 이 인수분해 하는데 처음에는 x제곱을 잘못 봤대요. 잘못 본 거.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x계수를 또 잘못 봐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했답니다. 이때 잘못 본 거 투성인데 처음 2차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네요. 맙소사. 그쵸? 근데 주의할 것은 잘못 보았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x제곱 잘못 봤으니까 뭔 잘 봤을까? 그렇지. x의 계수와 상수는 잘 봤다는 문구를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잘 본 것만 찾아내기. 꼭 기억하십시오. 현서가 고마워. 나도 네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니까 아주 좋아요.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죠. x 플러스 2에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된 식을요. 전개를 하면 우리 전개 방법 어떻게 됐지? x의 계수값 있으니까 x제곱 끼리끼리 상수항끼리 x제곱 곱하고 상수 곱하고 x의 계수는 먼 것,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합한다고 했죠? 그러면 2와 마이너스 6의 먼 것, 마이너스 3에 2, 4까지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3과 4를 계산하면 2x제곱 플러스 1은 그냥 써봤어요. x 마이너스 6입니다. 자, 따라서 잘 본 x의 계수값 1 찾았네요. 상수항이요. 마이너스 6으로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x의 계수와 상수항 찾았으니까 뭐만 찾으면 될까? 그렇지. x제곱의 계수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 달수가 또 뭐 잘못 본 게 뭐예요? 달수가 실수를 많이 하네요. x의 계수를 잘못 보았답니다. 자, x계수를 잘못 보았다는 이야기는 x제곱의 계수와 상수항을 잘 보았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지금 주어져 있는 이 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쓰시고 각각 x의 계수끼리의 곱과 x를 곱한 값 1이네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하고 x 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므로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잘 본 상수항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이고 x제곱은 1이죠. 따라서 잘 본 것들만 가져오게 되면 x제곱은 1, 계수가 1이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6. 그대로 쓰게 되면 잘 본 다항식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문제에서 뭘 하라고 했지? 인수분해 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할 사실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명확하게 알 것. 그렇게 그냥 잘 본 다항식 찾아내고 다 맞았어 하면 100점이 나오지 않겠죠. 주의할 사항입니다.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하게 되면 6은요. 2와 3으로 분해되고 마이너스는 작은 쪽에 붙겠죠. 따라서 x-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은가요? 자, 그럼 여러분도 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 문제는요, 달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이건 뭐 힌트를 벌써 하나 주었네요. 인 2차식을 인수분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또 잘못 봤어. x의 개수를 잘못 보아. 뭘 잘 봤다는 이야기죠? 그치, 상수항 잘 봤다는 얘기로 이제 눈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인수분해 x-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했고, 다음에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뭘 잘 봤다는 얘기지? 그치, x의 개수 잘 봤다는 얘기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 됐다고 합니다. 이때 처음 2차식을 바르게 한번 인수분해 해봐라 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한번 구해보실래요? 저는 잠깐 채팅창을 읽어볼게요. 그래요. 문제집 이름들도 등장을 하고 좋습니다. 문제 열심히 풀고 있는데요. 우리가 쉬운 문제를 익숙하게 푸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한 유형당 20문항을 풀어봐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것만 추구하기보다는 쉬운 문항을 여러 번 풀어서 손이 익숙해질 때까지 아까와 같이 네 번째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20문제를 표를 그려서 풀다 보면 인수분해 네 번째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 그리고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문제는 그 후에 푸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유형별로 정리된 문제를 익숙하기 전에 풀어주는 이유는 우리는 방송이잖아. 그치?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 사실 기다려주기 어렵기 때문에 유형별로 너희들이 문제집을 풀거나 교과서를 풀 때 어려움이 없이 해주기 위해서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고민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익숙하게 문제 풀고 유형별로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 방송을 다시 돌려서 보기. 괜찮죠? 좋아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의 개수를 잘못 보았답니다. 그럼 뭘 잘 본 거야?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을 잘 봤다는 이야기니까 x-1, x 플러스 3을 전개하면 x제곱에다가 두 개 더한 값, 3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곱한 값, 마이너스 3이네요. 식을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따라서 상수항, 잘 본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두 번째로 잘못 본 식을 볼게요. x 개수를 잘 봤다는 얘기죠.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x의 개수 잘 봤죠. 자, 식 전개해 볼게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를 전개를 하게 되면 x제곱에 x의 개수가 1이니까 더한 값, 곱한 값, 세 번째 공식 적용해서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더하면 그쵸? 3하고 마이너스 5하고 곱하면 계산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잘 본 x의 개수 얼마?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잘 본 식 써볼까요? 좋아. 잘 본 다항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뭐 구하라고? 인수분해 한 것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3은 1과 3으로 분해가 되고 마이너스는 x 앞에 개수의 값이 마이너스니까 큰 쪽에 붙겠죠. 자, 마이너스 3이고요. 두 개는요.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로 인수 분해가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 2차식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다. 자, 그러면요. 오늘 푼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요. 인수분해 3번과 4번 공식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인수분해를 좀 쉽게 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각각의 이 3번과 4번이 적용이 되는 4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수분해 1번, 2번, 3번, 4번까지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실 때는 각각의 유형별 문제도 풀어보고 손이 익숙해질 때까지도 풀어보고요. 또 한 가지 이제까지 내가 배운 인수분해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친구에게 설명해보기 내지는 가족에게 설명해보는 활동들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왜 지난 시간에 제곱근과 실수에서 마지막 단원에 종범이가 출연했었잖아요. 종범이가 우리 인수분해 단원 정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오늘 같이 나왔어야 하는데
살짝 아주 가벼운 감기에 걸려서요. 종범이가 같이 출연은 못했고 영상을 찍어서 보냈으니까 인수분해 정리 우리 종범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월 13일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시즌2 수학의 세 번째 시간인 1단원 마무리 시간에 출연했던 달수쌤의 최고의 애제자 공주중학교 3학년 윤종범이라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는 식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랑 문자 사이에 있는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게 되면 a 마이너스 b제곱이 되는데 앞에 그리고 뒤에 제곱이 있고 가운데에 2라는 숫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를 했죠. 여기다 2까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부호는 어떻게 하냐? 가운데에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 가운데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식은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공식인 합차 공식인데요. 합차 공식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짝수개인 항이 있을 때 이 식을 합차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합차 공식을 알아보려면 마찬가지로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곱 빼기 제곱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럴 때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가져와서 더하고 그런 다음에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가져오고 빼요. 이렇게 되면 합차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x제곱 앞에 개수가 1인 경우에는 곱셈 공식을 하는 것처럼 x 앞에는 더하기, x 뒤에 상수는 곱하기로 합곱이에요. 그래서 이 상수항을 먼저 분해해서 얘들을 분해한 수를 더한 것이 x 앞에 개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가로로 바로 쓰면 끝난다는 건데요. a, b를 분해를 하면 a, b가 되죠. 이거를 더해서 x의 개수로 넣어서 가로로 쭉 나열을 하면 이게 합곱 공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네 번째 공식에서는 x제곱에서 상수가 있는 경우에는 x제곱 앞에 있는 상수도 분해하고 상수항도 분해해서 대각선으로 곱한 다음에 합한 수가 x의 개수로 있으면 가로로 쓰면 끝난다. x제곱에서 상수가 있는 경우에는 x제곱 앞에 있는 상수도 분해를 하고 뒤에 있는 상수항도 분해를 해서 대각선으로 곱해요. 그러면 뭐가 되죠? a, d, b, c가 돼요. 이거를 더해서 x의 개수로 넣어준다. 이렇게 해서 가로로 쭉 나열을 하면 네 번째 공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때 y가 붙어 있더라도 y는 그냥 그대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냥 써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했던 이 과정들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풀어보는 학생들에게 유리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주중학교 3학년 윤종범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종범이가 설명하는 거 잘 들으셨어요? 보고 싶네요, 우리 종범이. 자, 여러분도요, 방콕과제입니다. 여러분도요, 종범이처럼 인수분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진짜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좋은 학습 방법이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과제 2는요, 두 번째 과제는 제곱근과 실수 정리해서 가족에게 설명하기. 제곱근과 실수도 아는 만큼 우리 온라인 수업에서 했었던 내용들 가족들에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 본 소감이 아마 있을 건데요. 이 소감 달수쌤에게 또 하고 싶은 말들 있을 거예요. 이러한 말들이요. 여기 보시면 화면에 주소 나가고 있죠? 이 주소로 메일로 보내면 선생님도 답장 줄 테니까요. 메일로 하고 싶은 말들 또는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말들 하고 싶은 말 많을 겁니다. 개학하기 전에 선생님과 수업했던 내용들 그리고 소감들
질문들 꼭 이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 과제는 선택 과제니까 의무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께 메일 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은요. 다항식의 인수분해를 가지고요.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25분 정도 방송을 할 거예요.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장 만들기, 재미있는 활동 수업을 할 거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잊지 말고 들어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항상 채팅창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제 막바지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왜 달수쌤인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래요. 기대하고 있었군요. 메일로 물어보면 답을 줄게요. 선생님 달수라는 이름하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 그래서 선생님 가장 친한 사람이 선생님을 달수라고 지어줬어. 그래서 내가 달수야. 더 자세한 내용은 물어보면 메일로 답해 줄게요. 자, 건강하시고 주말 잘 보내신 다음에 선생님은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있는 거 알죠? 교실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교실에서 못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언제 어디선가는 만날 수 있으니까요. 꼭 헤어지는 것 같다. 그치? 자, 월요일 날 2시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자, 안녕.